자, 오늘 영상을 대해서 제가 먼저 요약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의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연금, 저축, 4층 연금보험 이 두 개를 합쳐서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층 주택연금 이렇게 5가지 연금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 연금들에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라고 하는 거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고 여기서 보시면 한국의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나라는 독일이고요. 일본도 아주 초고령 사회지만 15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대비 빈곤 위험도가 367%. 아주 위험하다라는 뜻은 이 연금만으로는 우리가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해결책을 제가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가상부동산 작성하면서 10년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꼬마 빌딩 16억짜리 꼬마 빌딩으로 월 1,300만 원 수입을 만들었고 지금은 지하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꼬마 빌딩 오피스텔 투자로 월 1,000만 원의 월세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대해서 제가 먼저 요약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의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연금, 저축, 4층 연금보험 이 두 개를 합쳐서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층 주택연금 이렇게 5가지 연금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 연금들에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라고 하는 거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고 여기서 보시면 한국의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나라는 독일이고요. 일본도 아주 초고령 사회지만 15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대비 빈곤 위험도가 367%. 아주 위험하다라는 뜻은 이 연금만으로는 우리가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해결책을 제가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월세 연금 술사의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연금 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0대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세대 중에 핵심 세대입니다. 60대 형님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를 주도한 만큼 이미 은퇴한 6080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 측면에서 더 많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50대라 하면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7년간에 600만 명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이 이제 50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약간 앞에 있는 세대고 저는 에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합쳐가지고 약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노인으로 이제 편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은퇴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국은 OECD 기준 2020년 명목 GDP 세계 9위입니다. 9위고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처참할 정도로 암울한 현실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 OECD 17개국 중 꼴찌입니다. 꼴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는 OECD 가입국 평균 노인 빈곤율 14.8%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고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버거운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2년 9월달 기사인데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악이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900만, 약 1,000만 시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버거운 삶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60대는 그렇다고 해도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의 노후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약 130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입이 가능한 사람은 8.4%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에서 130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국민연금만 13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00명 중 8명만 국민연금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뜻이죠. 자,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0명 중 92명은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은퇴자의 절대 다수는 은퇴 후 약 40년을 또는 30년을 쉬면서 편히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성 자산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 1층이라면 2층 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2015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가입률을 보면 2016년 40 가입률이 2020년에 21년에는 오히려 줄어서 27.1%입니다. 그리고 가입률은 52.4%, 21년에는 53.4%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가입률을 보시면은 이제 2명 중 1명은 남의 일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퇴직연금은 총급여 합계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불입하는 구조입니다.
보입니다. 가령 월 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33만 3천 원이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는 거죠. 물론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이 달라지겠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해도 시행연도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이 본래 용도 이외의 자금으로 쓰여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령 은퇴 시점과 맞물려서 결혼을 한다든가 자녀가 주택 부채를 청산하는 데 쓴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적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금은 고사하고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 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연금 가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몇 개나 가입하고 계시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까? 장수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셨습니까? 단순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설계를 하셨나요? 연금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자산이 아니지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서 가입자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는 답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애 설계 관점에서 연금을 접근하기보다는 가입 기간 중에 소득공제를 받고 빨리 타먹는 쪽으로 설계가 된 예시가 많습니다. 가령 55세부터 10년 동안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가입하는 게 그 예입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후에는 개인연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다 80세를 생각해도 나머지 한 25년 정도는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는 연금의 성질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보다 65세 이후에 사망할 확률이 월등히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이 있다면 주택연금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4층에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이 또한 질문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주택인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는 내 집을 갖는 일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까?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상응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종신연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65세이고 아내가 61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7억이고 종신토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조건에서 월 15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소형주택도 6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4가지 연금성 자산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면 모르긴 몰라도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금성 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병이 걸리거나 예상치도 못한 목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주택연금까지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14년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 자료를 보면 3층 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개만 가입한 사람은 33%, 그나마 1개라도 가입한 사람은 35%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7.5%는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걸 보면 얼마나 이 노후가 위험하게 전개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금성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 없는 노년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월세 연금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부동산으로 월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점은 적은 자금 또는 거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관리하다 보면 소일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알차게 보내는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작은 자금이지만 작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임차인들과 또는 내 파트너들과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역세권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1억으로 월 수입 100만 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거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